안녕하세요, 탁선장입니다. 말만 탁선장이었지 이렇게 지금 정확히 저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정확히 저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릴게요. 저는 신안 임자도 선장포놈입니다. 태어난 곳은 쾌길리에서 태어났어요. 바로 옆 동네입니다. 탁, 연자, 남자 둘째 아들입니다. 저희 가족은 3남 1녀 중에 제가 차남이거든요. 누나 있고 형 있고 저 있고 제 남동생. 제 남동생은 29살에 제입시 유산해가지고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그래 제가 지금 막내가 된 거고요. 지금 사는 곳은 목포입니다. 목포이고 엄마하고 둘이 이제 이렇게 같이 사는데 바로 옆에 가까이 붙어 살고 있어요. 저는 아들만 넷입니다. 딸랄라 했더니 그게 딸이 쉽게 생기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1988년도에 제가 서울 올라가서 객지 생활 좀 하다가 1990년도 후반 91년도 내려와서 아버지 배를 타기 시작했고요. 배 배우면서 어디 영광 법선포 아니면 또 부안 지금 새만금 마거진데 있죠. 그쪽부터 해가지고 평목 그쪽까지 다 제가 어당을 했었고 17년 어당하면서 인사사고가 11건 있었고요. 가장 심한 것은 줄에 딸려 나간 사람 건지니까 아랫니수는 목에 달리고 머리는 없는 상황이었고 참 고생도 많이 했고 죽을 고비도 수쿨이 줄 풀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남기고 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대지망을 했었지만 나중에 답배로 바꿔서 답배 투척을 운영했었고 또 어머니 후계자가 됐었어요. 가지고 업무계좌 부회장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교육도 많이 받고 또 많이 갈려주고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에 대해서 간추려서 말씀드렸고요. 바쁘신 분들은 그냥 동영상 안 보셔도 돼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어릴 때 내 경험담이나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실은 카페에다가 써놓은 게 있어요. 다음 카페거든요. 보시면은 카페직이 저 태어나가지고 이런 얘기 이렇게 글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사회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썰을 풀려면은 너무 오래 걸려서 형님 누님 이런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읽어 드릴게. 어릴 때 기억들. 텃밭에는 항상 감초가 심어져 있었고 볏짚으로 새내끼를 꼬는 기계가 있었다. 어릴 때 할머니를 도와드린다고 새내끼를 꼬았던 기억이 난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호롱불로 방을 혼하게 만들었고 이코노 TV든가 금성 TV 지금 조그만 TV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걸로 하고 나중에는 그 가구처럼 생겨갖고 문으로 닫고 빼다지 여는 식으로 그러니까 열고 닫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TV가 있었어요. 가지고 흑백 TV 그때는 배터리로 연결하는 TV가 있었고 이런 식 내고 TV를 본 기억이 난다. 500원짜리 종이동이 생각나고 생강엿이 생각난다. 국민학교에서 학교 끝나면 건빵을 한 봉지씩 받았던 기억이 난다. 소를 키우면서 쟁기질도 해보고 염을 준비하러 들녘에 나갔었다. 저수지에는 큰 붕어랑 민물장어를 잡았던 기억이 난다. 꽃뱀과 늘뱀을 잡아서 동네 아저씨한테 팔았던 기억. 운이 좋은 날에는 구렁이도 잡았다. 제가 구렁이는요 진짜 이만씩 커요. 지금은 뱀 잡으면 안 되지만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발로 밟아서 벼를 훑었던 탈곡기. 그리고 화장실에서 바가지로 변을 퍼담아 지푸라기에 섞어주고 TV를 만들었던 기억. 아이스 깨끼가 먹고 싶어 검정 고무신과 바꿔 먹고 나무집 니아까 바퀴 꺼내갖고 엿가 바꿔 먹었던 기억들. 흰 고무신을 신은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었다. 보름달에 불깡통 돌리다가 초가집 2채를 태워 먹고 엄청 두드러 맞았던 기억이 난다. 할매가 숨겨놓은 꿀을 몰래 훔쳐먹다가 항아리 깨물고 할매가 피우시던 담배 환희를 맛보고 어지러워 구토를 했던 기억이 난다. 고구마를 얇게 썰어서 감자 쪽 죽을 먹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고구마를 감자라 불렀다. 그랬죠. 그 고구마를 굉장히 얇게 썰어요. 얇게 썰어 갖고 밭에나 아니면 도박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말려요. 말려 갖고 그는 우리 할매가 죽 써서 져줬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라면 한 봉을 넣고 국수 있지 않습니까? 국수를 면발을 더 넣어갖고 제가 나중에는 할매하고 둘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었던 기억도 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 이렇게 어장암시로 나중에 하지만 초를, 그러니까 돼지를 한 마리씩 잡아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돼지 그 창사고 있잖아요. 창자를 소금물에 막 빨아가 훑어갖고 빗땅 있지. 빗땅에다가 저기 뭐요? 저기 그 창자를 창사고로 감아갖고 소금 뿌려갖고 갖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단게. 나 지금도 가끔 그게 먹고 싶어요. 어릴 때.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자랑은 아니지만 이래서는 안 되지만 삼겹살을 제가 지금은 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그 생삼겹을 제가 먹어요. 옆에서는 뭐 주위에서는 뭐라 하는데 소고기는 아무 맛이 없잖아요. 생걸로 먹으면. 그 돼지고기는 생걸로 먹으면 굉장히 담백하거든. 껍데기 또 있어야 되고 뭐 그런다. 항구라는 큰 개가 있었는데 나의 영원한 친구이자 부모 같은 개였다. 학교에서 집에 왔는데 목을 매달고 있어서 끌어안고 울었던 기억들. 초등학교 5학년쯤 부모님께서는 전장포로 이사 가셔서 배사업을 하셨다. 내 동생과 부모님은 전장포에 살고 형과 나는 할머니랑 괴길리에서 살았다. 전장포는 어촌이고 괴길리는 농촌이다. 새벽에 할머니가 안 계시면 화장실도 못 가고 밖에는 귀신이 득실거린 모습이 보였다. 고모네 두 아들이 놀러와서 바닷가에 놀러갔다가 나한테 먹어보라고 조그만 병에 든 물을 먹였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쥐약이었다. 쥐약을 먹은 나에게 어른들이 비눗물 먹여서 구토했던 기억이 난다. 제가 그때는 잊어먹도 안 해요. 그 조그만 그 하얀 이런 요만한 통이었어요. 그걸 내가 먹고 모르겠어요. 그냥 먹었는데 죽는다더라고. 그래갖고 그 비눗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뭐 참기름 같은 거 뭐 이상한 거 넣어갖고 아무튼 기름 넣어갖고 제가 그걸 엄청 내가 구토를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주 새까만 나무로 만들어진 전봇대가 많았었고 참새 잡으러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왔었다. 겨울에는 대나무로 동네 친구들과 칼싸움을 하고 비료포대를 배에 깔고 스키를 탔었고 대나무를 불에 달고 스키를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 눈뭉치에 삿가리를 넣고 먹기도 하고 고드름도 많이 먹었었다. 겨울에 후라시 들고 초가집 처마를 비추면 참새를 쉽게 잡을 수 있었고 마당에 치를 걸어놓고 보리알을 바닥에 두고 줄을 묶어 새를 잡기도 하였다. 소나무 껍질을 긁어먹고 밭두르게 삐비로 훑어먹고 나무집 딸기밭에 서리하면 쑥대밭을 만들곤 했다. 새알을 찾기 위해서 북자를 찾아다니고 새알을 많이 잡았었다. 때까지 북자를 잘못 건드렸다가 때까지 서너 마리에게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전작포 솔개산에 젓갈톡을 만든다고 맨날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진짜 그때는 진짜 외지 사람 엄청 많이 왔었어요. 다이너마이트 팡팡 소리고. 근데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무섭기도 했고. 중학교 2학년 때 할머니와 함께 전장포 부모님한테 가서 같이 살게 되었다. 중학교는 면사무소에 위치한 곳이고 교동에 있는데 학교까지 거리는 10리이다. 2학년 중순까지 버스가 없어서 여객선을 타고 학교를 다녔고 오락실에서는 갤러리를 하다가 여객선을 놓쳐서 10리길을 걸어 집에 왔던 기억이 난다. 자전거를 타고 학교 가다가 갯벌 담장에 떨어져 오른쪽 손목이 부러졌던 기억. 학교 앞 농약 판매하시는 아저씨가 하나 둘 셋 숫자 셈시로 손목을 맞춰주셨다. 제가 이래요. 그래서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이게 손이 이게 딱 짚으면 이게 뒤로 제껴져 버렸거든요. 그래갖고 팔씨름 말면 힘을 보세요. 잡으면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튀어나와서 오른손잡이여도 그때 팔이 그때 부러져갖고 목포를 가려면 여객선 한양호, 세종호, 천신호를 이용하여 4시간 정도 걸렸었다. 서울에서 삼촌들이 서시골에 내려와 바나나를 사오면 기분 짱이었다. 그러나 항상 바나나는 한 개만 먹어야 한다.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엄마 아빠께 조른다. 그러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짜장면을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다. TV에서 63빌딩을 보고 달력에도 63빌딩 그림이 있었다. 호기심과 부러움은 극치였다. 집 앞이 바다여서 팬티도 입지 않고 수영을 하였었고 문절이 말 그대로 망둥어죠. 망둥어는 거짓말 보태서 한 트럭 잡았을 것이다. 뽕돌이 없어서 나사못을 사용하고 천대가 없어서 대나무로 낚싯대를 사용하고 미끼를 대신해서 허리에 갈대나무를 차고 문제를 한 마리 두 마리 잡아 끼웠던 기억들. 개구리를 잡아서 다리를만 잘라서 구워 먹고 튀겨 먹었던 기억. 개구리에 줄을 묶고 파이돌 사이에 넣어두면 도깨죠. 돌개를 쉽게 잡을 수 있었다. 옹구배라는 작은 산이 있는데 일제시대 때 동네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신 곳. 괴길리와 전장포 길 사이에 옹구배가 있었다. 옹구배 정말 무서운 곳이다. 지금은 도로로 개발되어 사라진 지 오래다. 괴길리 어르신들의 제사가 한날 한 곳에 제사가 많이 있었다. 이게 전장포하고 괴길리 그 사이에 길에 한 가운데가 옹구배라고 소나무가 한 4, 50그루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 일제시대 때 땅을 파고 이렇게 축창으로 막 이렇게
아무튼 그 어른들을 죽였다 하더라고, 일본 새끼들이. 아무튼 근데 그가 전부터 막 가로등도 없지. 밤에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로. 중2학년 봄에 첫사랑을 시작하였다. 그때는 첫사랑이 혼자서 바라보고 혼자서 좋아하는 멍청한 사랑이 나 첫사랑이다. 멋있는 남자로 보이고 싶고 마음을 표현하려고 손가락에 상처를 내 혈서를 썼던 기억. 단둘이 있었을 때 손 한번 잡아보지 않고 대화를 했었던 탁선철이 첫사랑이다. 제가 성을 원래 이름을 배사업이 안 돼갖고 개명을 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는 탁선철입니다. 근데 지금 탁광필로 바뀌었어요. 중학교에서 별명은 너무 말라가지고 까시라 불렸고 탁구공이라고 불렸었다. 중3이 되어가면서 달리기 운동도 잘했고 내기를 좋아했다. 내기를 좋아하다 보니 결국은 남은 책가방을 아주 많이 들어주었고 연합고사를 치른 후 고1 때부터 멍청한 탁선철이다. 대학을 간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사회생활을 해요. 이걸 지금 막 이렇게 좀 연결해서 하려 했더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지금 이것도 지금 시간 엄청 나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배를 타고 현재까지 이때가 지금 2013년 8월 25일 지금 작성한 거거든요. 88 올림픽이 끝나고 촌놈이 서울 구경을 갔다. 높은 빌딩들이 겁나게 많고 차들도 많고 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 냄새가 좋았다. 아마 88 올림픽 끝나고 가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일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번 가출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아무튼 높은 빌딩들이 겁나게 많고 차들도 많고 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 냄새가 좋았다. 친구를 만나러 가서 봉청동 고개에 있는 먼 산업이라는 옷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하고 몇 개월 다닌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해서 술과 담배를 배우기 시작했고 봉천동은 개발되지 않고 하천이 많이 보이고 허술한 옛날 집이 많았었다. 깡패들도 많았고 신림동에 위치한 서울대학교가 가까워서 이쁜 아가씨들도 많았다. 여인숙 여관이 많았었고 음악 다방이 많았고 호프집이 많았었다. 촌놈이 서울을 처음 구경하니까 기분이 최고로 좋았었다. 그때 당시 형이 밤무대에서 기타 치는 가수였고 유명한 라디오에 나오고 옴니버스 앨범도 냈다. 그러나 망했다. 지금은 CD로 음악을 듣지만 그때는 동그랗고 큰 레코드판이다. 뭐냐면 지금은 CD만 옛날에 옴니버스 앨범이 뭐냐면은 혼자서 앨범을 못 내고 가수 제가 누구누구 아는 가수가 몇 명, 그러니까 둘이 있어요. 둘인데 그 형님들이 이제 그분들이 어울려 갖고 레코드판을 낸 겁니다. 그걸 옴니버스 앨범이라고 그래요. 형과 대림동에 살 때 자나깨나 기타 소리를 들으니 나도 기타를 칠 줄 알게 되었고 코드도 알게 되었다. 늦은 밤에 대림동 다리를 건너는데 어떤 놈이 돌로 내 머리를 치고 도망갔다. 쫓아가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놈을 놓치고 대림병원에서 찢어진 머리를 10바늘 이상 꿰맸다. 지하철을 처음 본다. 지하철 2호선만 있었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고 복잡했다. 버스도 사람이 너무 많았던 기억이다. 제1 한강대교 가운데에 섬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폼지고 노는 것이 겁나게 좋았다. 소방차 노래를 들으면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아가씨도 꼬셨다. 봉제공장에서 몇 개월 보내고 크라운호텔, 총목호텔 몇 개월 하고 SBS 방송국에 몇 개월 근무했다. 그때는 SBS 방송이 아니라 서울방송이었고 겨울에 서울방송 오픈식 하기 전에 그만뒀다. 월급은 한 달 16만원이었다. 시골을 내려왔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하고 시골 내려오면 아버지 배 일을 도와드렸다. 1990년에 배 선원 아저씨한테 줄 묶는 법을 가르쳐주고 일하는 방식도 가르쳐주었다. 그해 겨울에 시골에 내려왔는데 몇 달 전에 내가 가르쳐준 아저씨가 월급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고 내가 배를 타면 더 많이 벌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버지한테 3년 배 타고 5천만원과 아파트 한 채 받기로 하고 1991년도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다. 3년만 타기로 했는데 12년 동안 배를 탔다. 제가 총 10배 사장을 17년 했거든요. 네, 이제 12년 배를 타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배를 안 타고 선주, 이제 선장을 안 하는 거죠. 선장을 썼던 거예요. 전라북도 부안 해창, 말 그대로 전라북도 부안 지금 새만금 막아진 곳입니다. 막아진 곳이 그때는 새만금이 없었다. 그것부터 조업을 하여 영광, 신안, 진도, 평목까지 이동하면서 조업하고 배우기 시작했다. 배 선장은 동네 형님이 하고 나는 선원으로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다. 선장은 술 마시면 선원들한테 함부로 하고 새우 작업도 제대로 안 하고 꼬라지가 심했고 내가 입항해서 내가 아닙니다.
배가 입항해서 출항을 해야 하는데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엄마 아빠 속을 많이 상하게 했다. 몇 개월 지나고 선장이 술 마시고 선원들을 쥐어패기에 내가 선장을 패버리고 하선시켜버렸다. 제가 좀 성질이 그때는 좀 있었나 봐요. 그때는 소형 안강망 어선으로 배를 할 때였고 1993년부터 답배를 바꿨다. 지금 답배 어선들과 비교하자면 내가 대선배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엄청 큰 선배죠. 선장으로 배를 타니까 고기잡이, 사고처리, 선원 관리할 것이 너무나 많고 힘들었다. 쉽게 이야기할수록 너무너무 힘든 시절이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무대뽀로 일 처리를 하기도 하였다. 세월을 많이 못 잡고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 눈치가 많이 보였다. 그때부터 쓴 일기가 하루도 빼지 않고 3년을 썼다. 나중에는 그 일기로 인해 세월도 많이 잡고 돈도 많이 벌었었다. 목포로 이사 오면서 그 일기장을 버렸는데 후회를 한다. 진짜 저는 후회라면 그게 진짜 후회돼요. 그 일기장을 왜 버렸을까? 우리 애들한테 보여줄걸. 나중에는 그 일기로 인해서 여름에 육젓을 비치도 안마도에서 많이 잡고 대박을 터뜨릴 때가 많았다. 옛날 말에 농촌은 망해도 어촌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떠오른다. 대통령 아들이 부럽지 않고 고급차를 빼서 한 달 14일 만에 폐차시킨 적도 있다. 도박을 하고 1억을 넘게 딴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몇 배로 되돌려주게 되었다. 그때는 먹는 양주가 패스트푸드였다. 오토바이로 쇼하는 걸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했다. 어린 나이에 부모 밑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돈이 많다 보니 친구들이 도시에서 시골에 내려오면 내가 술값을 냈다. 공기총으로 꽁이나 오리 잡는 게 취미였다. 겨울에 저수지에 지푸라기 쌓아놓고 숨어 있으면 오리를 아주 편안하게 잡을 수 있었다. 친구 녀석이 오토바이를 배우고 싶다 해서 가르쳐 주었더니 자기 집에 가면서 전부터 들이받고 보고서 실려갔다. 이 친구가 기수입니다. 이름 성은 필요 없고, 네, 갖고 나 저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아주. 지금 뭐 안내 말씀드린 거 읽어드린 것은 실제로 제 경험담이에요. 내 나이 22살, 배 선장은 내가 나이가 제일 어렸고 1년 선배 형님과 친구 한 녀석, 우리 셋이 막내였다. 우리는 가끔 캔맥주 몇 개를 가지고 바위에 앉아 술을 마실 때가 많았다. 손발이 척척 맞아서 우리는 어린 나이에 멋지게 살았다. 작년 봄에 알게 되었다. 친구와 1년 선배는 배에서 물에 빠진 선원을 건지고 2010년 가을에 먼 세상으로 떠났다고 한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와이퍼가 힘내라고 한다. 내가 지금까지 배 사업을 했다면 나는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배하면서 수꾸리 줄 풀고 사고 처리하면서 물에 빠지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었는데 저 진짜 죽을 고비 많이 넘겼어요. 1995년 배를 2척 더 건조하여 사업을 확장했다. 어민 후계자가 되어 정부에서 3천만 원 지원을 받았고 해양 수상 교육을 많이 받았었다. 말이 좀 많은 편이고 나서기 좋아해서 그런지 신안고 임자도 어민 후계자 부회장이 되었다. 내 동네 발전을 위해 신안수협 대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참 이것도 내가 썰을 풀면 진짜 그때 알았다. 시골 선거가 돈을 뿌리지 않으면 당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어린 나이에 동네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 좌합장, 군의원 등등 선거에는 돈을 뿌린다는 것을 받으면 안 되지만 받으면 좋았고 동네 형님, 동생들과 함께 밥 먹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다 돈 뿌렸어요. 뭐 지금은 안 뿌리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뿌렸어. 아무튼 그물을 들어 올려 생선을 배에 담는데 시체가 그물 속에 누워 있었다. 들어 있었다. 친구들과 삼봉이라는 산이 있어. 전장포 저 북쪽 끄트머리가. 삼봉에 바닷가 조개 잡으러 갔다가 누워있는 시체를 본다. 사람이 물에서 죽어있을 때 등을 보이면 남자, 바로 떠있으면 여자라는 구분이 정확하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자주 보면 무덤덤해진다. 자, 여기서 잠깐 임자도 그러니까 전장포 뒤에 있지 않습니까? 바람 많이 분 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바람 많이 부면 이렇게 시체들이 이렇게 선원들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이렇게 옷 입은 채로 올라와.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부풀어 있어. 그리고 그 어릴 때 그 뒤에가 모래밭이에요. 임자들은 거의 이 괴길리 도찰 이쪽으로는 다 모래밭이라니까. 그래서 대파가 유명해. 근데 그 전장포 뒷불이 다 모래밭입니다. 그거 하면은 막 그 뼈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많이 나왔었어요. 뭐 지금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1996년도부터 배 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첫 인사사고를 경험하게 되고, 첫 인사사고 같은 경우는 도초
도초에 사는 형님인데, 그러니까 고향이 도초였어요. 이름이 먼진이라고. 근데 그 형님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것도 이 얘기를 하면 또 엄청 길어버려. 아무튼 왜냐면 이게 몸에 막 뭐야 막 기어다니는데 그래갖고 막 긁어. 근데 술이 취하면 안 그래 또. 근데 그때 배를 안 태웠어야 됐어. 아무리 구슬해도 안 고쳐진다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는 됐고, 1996년도부터 배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첫 인사사고를 경험하게 되고 유가족들한테 매맞고 합의를 반복한다. 가장 큰 사고는 줄에 딸려나간 사람을 건져놓고 보니 입술만 달려있고 머리는 없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샤워를 눈 감고 하지 못했다. 2001년도까지 총 11명의 사고가 있었다. 선장에게 맡겨놨어도 인명사고는 어찌할 수 없었다. 선장은 구속되고 광명경찰서 앞 호프집에서 유가족에게 합의금 일부를 주면서 무릎을 꿇었었던 적도 있었다. 몇 년 만에 인사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처음에는 당황하고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화가 더 치밀었던 기억도 난다. 일하다 사고가 나고 술에 취해 물에 빠지고 등등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진짜 이게 아무튼 여러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사고가 많이 나고 사업이 안 돼서 굿도 많이 하고 또 탁광필 이름을 바꿨다. 호적에는 탁선철이지만 주위 친구들은 지금도 광필로 부른다. 광필아 오늘 광 몇 개 팔았냐? 이렇게 말한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 돌아가신 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 기독교 병원 뒤 건물 토지를 조금씩 매매하며 사고 처리로 합의하고 사업도 안 돼서 2005년도쯤에 목포로 나와서 횟집을 시작했다. 배를 팔지 않고 횟집을 하였는데 동네 형님 매형 친구 배가 침몰돼 갖고 사업한다고 해서 내 배를 샀다. 모르는 사이도 아니어서 매매 가격의 3분의 1만 받고 배를 주었으나 지금은 법적으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속인다를 알게 되었다. 아무튼 제 경험도 아닙니다. 동거래 하지 마시오. 2006년에 아버지께서는 당뇨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 북한에서 횟집을 하면서 낙지 도매를 하였다.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었고 오픈마켓에서 생선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011년 5월 1일 남도 농수산 생선 카페를 만들었다. 카페를 만든 것은 홈페이지 홍보용으로 만들었고 수산물을 구분하고 알림 역할을 하려고 만들었으나 지금은 상업적으로 변경되었다. 2011년 초창기 멤버분들께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 내 가족분들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행위는 절대 해서도 할 수도 없는 일이다. 2012년 4월 18일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고 대형차로 중앙선을 넘어와서 내 차를 박았다. 나는 기억도 나지 않고 눈 떠보니 전남대학교 병원이었다. 제가 그 새벽에 업판장을 가는데 대형 트럭 있지 않습니까? 수족관 차, 제주도 가는 수족관 차인데 그 차가 술이 만땅 돼 갖고 중앙선 넘어서 제 차를 들이받았어요. 근데 제가 눈 떠보니까 그 전남대학병원이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아주 머리가 이제 깨지면서 이쪽이 다 깨지고 어깨 여기도 깨지고 이렇게 오른쪽 어깨하고 오른쪽 갈비만 괜찮고 다리 두 개 양쪽하고 갈비하고 어깨하고 머리가 깨지면서 제가 이쪽이 눈이 안 보여요. 실명입니다. 자세히 이렇게 딱 보면은 얘가 얘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6급이 된 상태고요. 나를 위해 울고 내 손을 잡고 내 걱정을 해주시는 내 사람들 맹세코 꼭 보답해야 한다. 생선 장사를 하면서 고칠 것, 개선할 것, 방식, 조정해야 할 것 등의 일이 많다. 내가 살려면 위생, 포장, 배송, 판매 등등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 배, 바다, 어촌, 생선에 관리된 많은 일은 카페 지기 노트에 작성하겠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할 일 경험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2013년 8월 25일 탁선철. 영상이 겁나 길어불잖아. 읽기만 해도 이렇게 긴데 이걸 갖다 하나하나 이런저런 얘기하면 진짜 의미도 없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안내 말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운전할 때 졸리면 무조건 자고 가고. 오늘 하루도 재미나게 잘 보내십시오.